26살이에요. 취업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매출이 500이면 알바비 빼고 나면은 사실 많이 안 남겠네. 네. 근데 적자는 아니고. 무조건적인 각등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지킨 상태에서 등록을 하면 매출 올리는 속도가 진짜 빨라져요. 지금 어디 가신 거세요? 저 산책 삼아 배민 커넥트 하고 있는데 그거 하러 지금 가고 있어요. 춘님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요. 구매댕 한지 6개월, 7개월 정도 된 후추 누나라고 하고요. 원래 주업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혼자 24시간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알바랑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낮에는 뭐 하셨어요? 지금? 카페에서 알바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럼 나이가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저 26살이에요. 취업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아, 저는 원래 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취업을 해야 되지 않니? 뭐 이런 말씀은 안 하시나요? 엄청 많이 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세요? 엄마는 취업을 해야 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고 아빠는 엄청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를. 근데 이제 엄마한테 한 1, 2년만 기다려봐라 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역까지 걸어왔는데 잡혔나요 좀? 오늘 잘 안 잡히네. 그럼 보통 몇 시쯤 주무세요? 한 2시? 3시쯤 자고 7시쯤 일어나요. 배민하고 가시면 이제 또 구매대행 업무 마무리 하시고 네, 해야죠. 이제 저희가 곧 새벽님이 컨설팅 해주실 텐데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문제지 않을까라고 짚으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키워드요. 키워드? 이건 제가 구매대행 처음 했을 때부터 완전 고민이었던 건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워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네. 같다. 그럼 하루에 업로드는 몇 개씩 하세요? 100개씩 하고 있어요. 150개 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무업으로 그 정도가 가능한가요? 근데 저 알바 쓰고 있어가지고 아. 제가 이제 카페에서 일할 때 알바분들이 그거 올려주시고 그럼 매출이 500이면 알바비 빼고 나면은 사실 많이 안 남겠네. 네. 근데 적자는 아니고 적자는 아니고? 거의 0 정도예요. 뭐라 얘기해야 되지? 그러면 원래 이 구매대행 하시기 전에는 그냥 학생이셨어요? 네. 다른 거 안 하세요? 알바 정도? 매출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500에서 600 정도 나오고 있어요. 7개월에서 500에서 600? 그러면 마진이 좀 높아요. 25에서 30? 25에 30? 네. 진짜 약간 높네요. 네. 그래서 근데 한 7개월 정도 하면 정말 적어도 한 2천은 넘어야 정상일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그쵸. 봤을 때. 지금 전업이시죠? 네, 전업인데 이제 알바 다른 거 병행하고 있어요. 근데 매출이 제일 많이 나왔을 때는 얼마였어요? 1200 그 대량 터진 거예요? 아니면? 대량 터진 거죠. 그때 대량도 있었고 기계가 비싼 게 팔려가지고. 스토어를 보면 어떤 문제인지 대충 알 것 같긴 한데 스토어 한번 볼까요? 네. 일단 근데 상품군은 좋아요. 뭔가 특별하게 막 기계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가구여도 막 일반적인 가구가 많은 편은 아니고 그러니까 가구도 그냥 뭐 예쁜 의자 이런 거는 좀 저는 별로라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의자여도 뭐 이런 식으로 뭐 미용실 의자라든지 이런 게 왜 좋냐면 키워드 면에서 바라봤을 때 사실상 예쁜 의자여도 그게 일반적인 식탁에서 쓰는 흔한 의자면 쓸 수 있는 키워드가 한정적이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도 키워드가 완전히 뭐 메이크업부터 시작해서 막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가구류는 저는 좋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시기가 좀 별로인 거죠. 그냥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흔한 용도면 국내에서 그걸 대체할 만한 걸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은 거죠. 왜냐면 결국에 이거는 우리가 검색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국내에서 수입업자들이 들고 와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국내께 선택이 먼저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많지 않으면 타입업자들이 많이 안 붙어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것들은 구매 대행으로 팔려나갈 확률도 높은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정말 쉽게 생각하면 국내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는 사실 구매 대행에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옷장 이런 것도 좀 별로네요. 조금 그렇긴 하죠. 굳이 따지자면 뭐 엄청 나쁘다는 아니지만 이런 게 되게 별로인 거죠. 행거 같은 거. 이거는 사실 저 얼마 전에 쿠팡에 샀거든요. 이거 구매 대행에서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그치? 아마 이해는 하시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행거 모양이 특이하면 하시거든요. 그런 게 많아요. 일단은 상품군은 다 괜찮고 그러니까 제가 보통 점검을 그렇게 하거든요. 크게 봐요. 일단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상품군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노출이 되는 키워드가 중요한 거고 그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중요한 거고요. 순서가 아니고 그냥 중요한 것들이에요. 중요한 순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옵션명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거는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스틸 수동 치즈 그라인더는 메인 키워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치즈 그라인더였다든지 치즈 가는 기계였다든지 저는 항상 매출이라는 거는 되게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원형 치즈 스크래퍼라기보다는 원형 띄우고 치즈 띄우고 스크래퍼라고 쓰는 게 조합적으로는 훨씬 더 나을 거고 근데 굳이 따지자면 치즈 띄우고 스크래퍼 다음 원형이 나오는 게 나았을 거죠. 치즈랑 스크래퍼를 띄는 이유는 스크래퍼가 치즈에만 안 쓰여서 그렇거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키워드가 이게 수동이랑 반자동은 좀 느낌이 다르다 보면 돼요. 어떻게 다르냐면 만약에 이런 제목이 하나 있고 만약에 이런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제 내가 수동 등록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이 키워드가 엄청나게 검색량이 많은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예요. 그럼 저는 이 상품 하나만 제대로 파는 사람이라면 이 키워드를 내가 먹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다 붙여서 하면 굳이 따지면 힘이 더 세다 보면 돼요.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했을 때 이거보다 힘이 세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굳이 따지면 얘가 한 덩어리거든요. 그리고 얘는 얘가 각자 다른 덩어리예요. 근데 대신 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두 개의 키워드로 만들었을 때 그러면은 키워드만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얘보다는 높게 노출된다는 거죠. 이게 수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동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최대한 많은 곳에서 노출이 돼요. 대신 이렇게 하면 단점이 뭐냐면 치즈 그레이터라는 게 만약에 있다고 칠게요. 그럼 얘는 치즈 그레이터라 치면 노출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한 덩어리 근데 얘는 노출이 되죠. 얘가 한 덩어리고 얘가 한 덩어리고 얘가 한 덩어리니까 얘랑도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자동의 전략 자체가 많은 경우의 수의 조합에서 검색량이 적더라도 거기서 하나 팔고 하는 전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키워드 안에서 붙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에서 붙으면은 이것만 파는 1등한테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면은 걔네랑 붙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냥 키워드 단편적인 면에서는 메인을 이렇게 붙이는 게 더 좋을 수 있지만 근데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붙여서 쓰는 키워드들이 지게차 이것 저라면 무조건 띄웠을 것 같거든요. 그럼 용도랑 같이 쓰이는 단어는 거의 띄는 저는 좀 띄우는 편인 것 같아요. 좀 일단 키워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일단은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어차피 조합으로 노출된다 생각하고 메인 키워드는 조합되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메인 키워드가 너무 경쟁 강도가 많을까봐 이렇게 앞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얘로 경쟁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상업용 뭐뭐용 뭐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진열 선반이 만약에 메인이라고 했을 때 휴대폰 진열 선반, 아이폰 진열 선반 이렇게 조합이 많이 되니까 메인 키워드와 뭔가 서브가 조합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인은 그냥 무조건 앞에 갖다 놓는 게 그리고 훨씬 이걸 뒤로 빼면은 그게 조합이 된다. 어차피 다 키워드끼리 검색해서 조합이 되니까 이 제일 앞에 있는 걸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이랑 경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굳이 이 앞에 거를 막 흐리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지. 첫 번째는 메인 키워드 명확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메인 키워드도 붙였으면은 그 키워드끼리의 조합이 안 되니까 띄워서 주고 농약 분무기면 농약 분무기를 붙여 쓰는 게 아니라 농약 띄우고 분무기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수동에서는 농약 분무기가 낫지만 반자동에서는 농약 띄우고 분무기가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워드는 그렇게 하면 되고 상품군은 그냥 지금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을 한번 봐야 되는데 3단짜리는 배송비 얼마 나올까요? 15,000원? 15,000원? 대충 얘 기준이면 8만원이죠? 대충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냥 만원에서 15,000원 나오겠다. 그러면 8만원이면 마진하고 수수료 다 붙이고 해도 11만원, 12만원 돼야 되는데 14만원이면 30% 넘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 제가 봤을 때 어쨌든 후추누님도 평균 마진이 그냥 이렇게 완전히 깎아먹는 10%대 초반 이런 거 빼고는 그냥 사실 30%대는 적어도 넘는다고 봐야 돼요. 일단 마진이 높으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마진이 낮으면 수정해 가면서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마진이 높으면 뭐가 문제인지를 못 찾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마진이 문제구나를 인식하지 못하면 마진이 높은데 왜 안 팔리지? 키워드인가? 상품군인가?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진이 만약에 적절했어요. 18에서 20 사이 정도가 뭐 나왔다 칠게요. 그러면은 잘 팔린다든지 아니면 안 팔리면은 일단 가격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상품과 키워드만 봐도 사실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마진이 문제면은 애초에 뭐가 문제인지를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문제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저번에 촬영했던 분이랑 비슷한 문제긴 한데 요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안 팔린 것들은 마진이 40%가 넘을 확률이 높아요. 진짜 그런 게 진짜 많아요. 가벼운 것들은 마진율이 좀 잘 맞아요, 항상. 지금도 그렇거든요. 딱 봐도 가벼운 거는 뭔가 마진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무거운 게 좀 약간 20kg 넘어. 좀 많이 비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똑같이 한 15,000원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 30%대가 나와요, 정말. 모든 상품이 지금 쳐보면 다 30몇 프로 나오잖아요.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배송비를 70%만 낮춰보자 한 게 그 얘기예요. 내 느낌상 한 5kg 넘을 것 같다 하는 거 다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봐요. 이거 이런 것들 놔둬도 될 것 같고, 이건 원래 비싼가요? 이것도 아마 이것도 일 것 같고, 이런 작은 것들은 안 해도 되고. 이 마진이 비싼 것의 문제는 산식의 문제가 있고 배송비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배송비의 문제, 그러니까 산식의 문제인 건 다 비싸고요. 배송비의 문제인 거는 큰 거만 비싸요. 아, 네. 지금 큰 거만 비싸거든요. 제가 봤을 때 키워드 수정하고 배송비 수정하고 이것만 해도 엄청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상품을 혹시 몇 개 올리셨나요? 만 개. 7개월이면은 그러면 하루에 47개 정도 올린 꼴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못 올린 날, 많이 못한 거 이런 거 다 포함되지만, 사실상 이거는 내가 전업이다 했으면 7개월 동안 올린 것 치고 사실 많은 건 아니죠. 되게 많이씩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다 그런 착각을 해요. 많이 했다 생각하지만. 이제 네. 만약에 하루에 150개씩 막 올린다고 하면 한 달이 되면 이게 몇천 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업자가 일단 처음에 5천 개 되는데 이게 너무 빨리 차버리니까 그럼 미리 사업자라고 되면 저는 무조건 5,000개 차기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무조건 세팅 다 해놓고요. 그래서 제가 1사업자 이제 5,000개 하고 이제 5,000개가 되고 나서 2사업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놀아버리죠. 지우면서 올리고 지우면서 올리고 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워가지고. 지우면서 올리는 것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올린 5,000개의 상품이 있으면 5,000개 중에 팔리는 거는 더 노출되고 안 팔린 거는 계속 안 노출될 거잖아요. 보통 지우면은 처음 거부터 지우지 않나요? 네. 과거에 올린 거부터? 네. 그럼 과거에 올린 것 중에 잘 팔리는 게 있었으면 그냥 지워지는 거죠. 그거 너무 무의미한 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팔린 걸 어떻게 하다가 이건 예전에 팔렸었나? 이런 걸 찾아보면서 지울 수는 없잖아요.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막 잘 팔리고 있는 것도 지워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리 준비해놓고 약간 구매가 차서 등급이 뚫리게끔 만드는 게 좋고요. 10,000개 열리게끔.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자 계속 업로드 돌리고. 무조건적인 đặc 등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지킨 상태에서 등록을 하면 매출 올리는 속도가 진짜 빨라져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런 상품들이 초반에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개수 대비해서 어쨌든 매출이 안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 중에 큰 이유가 가지치기도 중요하고, 옵션도 그래도 구매자들이 봤을 때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하고, 키워드도 중요하고, 이런 게 모여야 매출이 나오는데, 하나라도 빠지면 이게 폭발적인 개수 대비 잘 나온다라는 매출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이걸 다 잘하는 사람은 매출이 높아요. 근데 또 신기한 건 이걸 다 잘하는 사람은 보기 힘들어요. 아, 그쵸. 근데 보통은 자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키는 걸 다 지켰거든요. 근데 그거를 80%씩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상품이 10,000개여도 10,000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멘탈적으로. 그럼 지우는 게 나아요. 그냥 새로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굳이 지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왜냐면 지금부터. 왜냐면 지금 여기서도 또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를 굳이 지워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면 그냥 차라리 사업자 하나 더 내서 지금 여기 있는 거 디테일을 다 잡아가지고 새로 키울 것 같아요. 그 얘는 그냥 하드로. 뭐 굳이 죽일 필요는 없죠. 아. 그냥 개수가 남으면 삼삼하게 올리고,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150개를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은 메인에 새로 키우는 것에 100개 깔고 여기에 뭐 20-30개씩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그냥 키워주는 거죠. 왜냐면 올리면 매출은 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첫 번째는 마인드를 그냥 10,000개 올렸는데 매출 뭐 600, 700밖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초반에 올렸던 한 3-4천 개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그냥 한 5-6천 개 정도 올렸는데 매출 700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훨씬 그러면은 내가 제대로 10,000개를 올리면 매출이 1,500까지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에 그것들을 다 적용해서 하면 되는 거죠. 아마 근데 항상 잘 하는데 몇 프로 부족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를 고치면 진짜 빨리 매출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서 정리를 해요. 지금 내가 문제가 뭔지 다시 정리하는 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메모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 키워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가지치기 할 때 약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정리를 딱딱딱 3-4개를 한 다음에 할 때마다 이거를 계속 신경 써야 돼요. 배송비는 차라리 러프하게 하느니 차라리 역마진을 맞는다 해도 타이트하게 하는 게 물어보는 낫고, 건 좀 그렇죠. 하나하나 전부 다요? 제가 처음에 할 때 다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면 안 돼요.
너무 오래 걸려요. 차라리 그냥 타이트하게 잡는 게 나아요. 10% 5% 남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죠. 수정해 가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메모를 해서 이것들을 적용을 하는 거죠. 네. 그것만 해도 충분히 매출이 잘 오를 거예요. 한 달 정도 뒤면 조금은 많이 바뀔 것 같긴 해요. 그냥 지금보다 한 2, 300 정도 더 잘 올라오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한 달 정도. 하여튼 그 아까 전에 알바를 썼잖아요. 매출이 네. 낮을 때. 근데 알바를 쓴 이유가 뭐예요? 사실 지인이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옛날에 이런 알바를 했었어요. 다른 아. 분한테 이제 150개씩 넘게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이제 업로드를 해주면 내가 그 시간에 소싱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이제라고 아. 그렇게 시작을 하긴 한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돈을 벌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매출이 낮은 상태에서 빨리 매출을 올릴 거라고 알바를 쓰면 사실 돈을 못 벌면서 계속 가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하신 분들은 막 약간 투자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사실 그게 안 될 때 이렇게 하면은 계속 그 매출표를 보잖아요. 그럼 막 수익이 마이너스로 찍히면 불안하고 하기 싫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알바를 쓰는 타이밍은 그냥 매출 적어도 한 1,000만 원을 넘을 때, 그리고 일단은 먼저 내가 몸으로 엄청 갈아 넣어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막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뭔가 내가 내 시간이 부족하다 할 때 그 시간을 알바로 이제 딱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알바 써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써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포기율도 또 높아지는 거거든요, 사실. 춘인나님은 지금은 좀 예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방향을 이제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안 좋은 거죠. 근데 지금은 방향도 다 잡아드렸으니까 오히려 차라리 한두 달 공격적이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은 딱 2달만 한번 해봐요, 알바분이랑. 아, 같이요? 네. 그래가지고 2달 동안 그거 다 지켜가지고 있잖아요. 변화가 빨리 오지 않을까요? 아니, 아까 그 여쭤봤을 때 이제 키워드랑 배송비가 좀 문제인 네. 것 같다. 좀 어땠나? 진짜 그게 문제였나요? 네. 제가 생각한 것들도 문제였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게 좀 큰 것 같아서 알려주신 대로 더 열심히 하면 그래도 좀 뭔가 바뀌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바로 적용하시는 건가요? 네. 집에 가서 정리하고 한번 해보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